여러분 사실 치매에 걸리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나이 들면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불안감을 갖고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6가지 공통점만 미리 알고 계시면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공통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오늘 뇌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왜 이 주제를 다루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 지인분 어머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분 가족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라며 너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치매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에 걸리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들 겪고 계시지 않나요?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났다든지 예전만큼 기억력이 좋지 않다든지 걱정되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6가지 공통점을 미리 알고 대비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치매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매의 40%는 예방 가능한 질병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은 미리 알고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치매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을 나가지 마시고 꼭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2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진짜 핵심이에요. 사실 제 지인분 어머님도 처음 2가지는 해당이 안 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4가지 중에서 무려 3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진작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꼭 기억해 두세요. 정확히 월 평균 치매 진료비만 해도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대화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말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나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동네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는데 요즘은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나셨나요? 아니면 가족들과도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드셨나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기관이에요. 마치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 때 우리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래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우리 뇌는 첫째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해야 해요. 둘째로 적절한 대답을 생각해내야 하고요. 셋째로 그 대답을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뇌의 다양한 부분이 협력해서 일하게 돼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이런 자극이 줄어들면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분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50% 이상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려보세요. 오늘 뭐 했어? 이런 뉴스 봤는데 어떻게 생각해? 같은 간단한 대화라도 좋아요. 두 번째로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취미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산 동호회, 바둑 동호회, 노래교실 같은 곳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교류하시는 거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억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공통점은 신체 활동 부족이에요.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뇌 건강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선 운동을 하면 우리 심장이 더 열심히 뛰게 되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요.
이때 뇌로 가는 혈류량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잖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무려 30%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럼 무슨 운동을 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걷기예요. 걷기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하루에 30분 정도 걸으시면 돼요. 한 번에 30분이 힘드시면 10분씩 3번 나눠서 하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로는 일주일에 최소 5일은 하시는 게 좋아요. 매일 하시면 더 좋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컨디션에 맞춰서 조절하세요. 세 번째로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면 돼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시면 돼요. 만약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체조부터 시작하세요.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스트레칭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단기간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면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뇌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분인 해마라는 곳이 코르티솔에 매우 민감해요.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면 해마가 점점 줄어들고 그 결과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만성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까요? 첫째로는 경제적 걱정이에요. 생활비, 의료비, 자녀들 걱정 등이 계속해서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둘째로는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몸이 아픈 건 아닐까? 병원에 가야 하나 이런 걱정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면 스트레스가 돼요. 셋째로는 가족 관계의 문제예요. 자녀들과의 갈등, 배우자와의 문제, 고부 갈등 등이 지속되면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럼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깊게 숨쉬기예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의식적으로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입으로 6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이걸 5번 정도 반복하시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걱정 시간 정하기예요. 하루 중에 15분 정도만 걱정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걱정하세요. 다른 시간에 걱정이 들면 걱정 시간에 생각하자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세요. 세 번째 방법은 감사 일기 쓰기예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가족이 안부를 물어봤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요. 매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정말 중요한 꿀정보 이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좋은 정보 먼저 받아가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모르는 형제자매, 지인분들에게 꼭 공유하셔서 함께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수면 장애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잠을 잘 때 우리 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하루 종일 뇌에 쌓인 노폐물들을 청소하는 거예요.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데 이 물질이 쌓이면 치매의 원인이 돼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런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독성 물질들이 뇌에 계속 쌓이게 되고 결국 뇌세포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자거나 9시간 이상 자는 분들의 치매 위험이 정상적으로 자는 분들보다 높다고 나와 있어요.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7에서 8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수면 스케줄을 만드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는 잠자리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해 주세요.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따뜻하면 잠들기 어려워져요. 세 번째로는 잠들기 전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로는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세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카페인은 6에서 8시간 동안 우리 몸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런 방법들을 써도 계속 잠들기 어려우시다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면 장애는 치료 가능한 질환이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요. 다섯 번째 공통점은 잘못된 식습관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시나요?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당분이 많은 음식이에요. 사탕, 케이크, 단 음료수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혈관에 부담을 줘요. 두 번째는 가공육이에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에는 나트륨과 보존료가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좋지 않아요.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이에요. 마가린, 쇼트닝으로 만든 과자나 빵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럼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대표적이에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는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식들이에요.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세 번째로는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것들인데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아요. 다만 염분이 들어간 것보다는 볶지 않은 생견과류가 더 좋아요. 식사 방법도 중요해요. 첫째로는 규칙적으로 드세요.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끼니를 거르면 혈당이 불안정해져서 뇌에 좋지 않아요. 둘째로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소화에도 안 좋고 혈당도 급격히 올라가요. 한 입 먹고 20에서 30번 정도 꼭꼭 씹어서 드세요. 셋째로는 적당한 양을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너무 적게 드시면 영양이 부족해져요. 배가 80% 정도 찬 느낌일 때 수저를 놓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6번째 공통점은 지적활동 부족이에요. 쉽게 말해서 머리를 쓰는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근육과 비슷해요.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사용할수록 더 강해져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머리를 쓰시는 분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아요. 그럼 어떤 지적활동들이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 독서예요. 책을 읽으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움직여요. 어려운 책이 아니어도 돼요. 신문, 잡지, 소설, 수필 뭐든지 좋아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것 배우기예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운다든지 새로운 요리를 해본다든지 악기를 배운다든지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만큼 뇌에는 더 큰 자극이 돼요. 세 번째로는 퍼즐이나 게임이에요. 십자말풀이, 스도쿠, 바둑, 장기 같은 것들이 좋아요. 이런 활동들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동시에 키워줘요. 네 번째로는 일기 쓰기예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서 글로 쓰는 과정에서 기억 중추가 자극을 받아요. 거창한 일기가 아니어도 돼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산책을 다녀왔다, 이런 간단한 내용이라도 좋아요. 다섯 번째로는 계산하기예요. 시장에서 장을 볼 때 암산으로 계산해 본다든지 가계부를 써본다든지 하는 거예요. 계산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오늘 치매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의 6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사회적 고립. 둘째, 신체활동 부족. 셋째, 만성적인 스트레스. 넷째, 수면장애. 다섯째, 잘못된 식습관. 여섯째, 지적활동 부족이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치매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혹시 이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개선해 나가는 거니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시면 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더 좋은 정보들로 계속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